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의외로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K입니다. 우리가 장 건강하면 함께 떠올리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유산균이에요. 오늘은 장에 좋다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과연 어떤 것이고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나 주의점은 없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의미해요.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들이지만 일부의 바실러스균들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유산균을 비롯한 그런 세균들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산과 담즙산 이런 소화효소의 공격에도 살아남아서 소장까지 도달해서 장에서 증식하고 정착해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장 내에서 유용한 효과들을 나타내야 하고 독성도 없는 비병원성 해야 해요. 단순히 유산균이라고 해서 모두 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 섭취되기도 하고 분말이나 캡슐을 통해서 복용하기도 하죠. 음식을 통한 섭취는 우리가 흔히 먹는 발효식품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구르트, 치즈,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데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시중에 너무나도 종류가 많죠. 그런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애초에 살아있는 균의 형태로 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섭취로는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분말이나 캡슐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광고에서 한창 나왔었죠. 장까지 살아서 간다. 이런 슬로건을 내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형의 건강보조식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균주들이 포함되게 돼요.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균들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들과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품화된 유산균을 먹으면 장까지 도달해서 장에서 증식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죠. 이때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장 내의 산도를 낮춰주는 젖산을 생산해서 다른 박테리아 균들의 성장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해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정착을 방해시키면서 항균 물질까지 생성시키고 대장 점막의 면역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효능입니다.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 감소예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대에서 40대까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내의 나쁜 유해균을 억제시켜서 이런 위장관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장내 유용균을 돕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벽을 지켜줍니다. 그럼으로써 통증이나 가스, 복부, 팽만 이런 증상들을 적절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있어서 유산균의 섭취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돼요. 또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급성 감염성 설사가 있는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신생아 및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를 긴 기간 복용할 시 발생하는 설사, 이 설사 증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 중 아니면 항생제 치료 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이 장 내의 항생제로 인한 그런 이상 반응인 설사를 감소시켜준다는 결과들이 많아요. 특히 소화에 있어서는 항생제 치료 시에 유산균이 같이 들어갈 경우에 항생제로 인한 설사를 현저히 감소시켜준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의외로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아토피성 습진이나 피부염 같은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특히 임산부가 임신이나 수유 중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경우 그리고 영유아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을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시켜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별로 너무나 효과들이 조금 다양하게 다르고 그리고 연구 결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예방한다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유산균을 먹였을 때 아이가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 같은 게 더 생기거나 가스가 더 차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아토피성 피부염을 방지하려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시면 안 되고 개인별로 다르고 연구 결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아이에게 맞지 않는 유산균은 억지로 먹이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면역력의 증진입니다. 자, 이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 증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락토바실러스의 섭취로 인해서 장 점막의 면역 관련 반응이 조절 가능하고 결국에는 점막 방어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섭취 후에 나에게 맞는 유산균이어서 나에게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꼭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밖에도 프로바이오틱스는 식욕 부진을 해결해준다, 치질과 만성 변비에도 도움을 준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렇다면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과 부작용은 없을까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약재로 섭취하는 법, 각각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열을 가하게 되면 함유되어 있는 유익균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끓여서 드실 때에는 된장이나 청국장, 김치에 들어있는 그 유익균이 파괴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에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포함된 양이나 균의 종류를 파악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해서 제품으로서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품으로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뭘까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능과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WHO나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골랐을 때 함유량이 10억에서 100억 CFU 이상, 이렇게 충분한 양의 생균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을 동결 건조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각 냉장 보관, 상온 보관 이렇게 보관 방법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 상태라든가 보관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냉장 보관이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상온에 두고 먹는다면 뭐 다 죽어있는 균을 먹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제품 뒤에 써있는 부분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복용 후에 효과가 바로 일어나진 않고 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2주에서 4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셔야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약제를 복용 중이거나 아니면 암치료 때문에 정맥 카테터를 삽입 중이신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를 재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측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의 주의사항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부작용은 없을까요? 자, 식약청에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에 대해서 한 차례 조사하고 그 일부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 그리고 독성 유전자가 발견되어서 이에 대한 규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들어간 균주들 중에서 엔테로코쿠스라는 균주의 항생제 내성 부분과 독성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서 해당 유전자가 없고 해당 균주를 뺀 그런 경우에만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한 차례 이런 일들이 발생한 후라서 어느 정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외 직구로 유산균을 구매하시는 경우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성인에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을 복용했을 때 오히려 소화기계의 부작용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가 팽만되거나 설사나 변비를 일으키거나 속이 너무나 쓰리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드물게 알러지 반응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했을 때 소화기계 증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두드러기나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자, 이 프로바이오틱스도 말 그대로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물론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안정성이 확정된 것들은 약으로 승격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중에서 우리가 구매 가능한 것들은 다 그냥 건강 보조 식품이죠. 그래서 비교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한 편이지만 효과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거나 효과가 일관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히려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려주는 것 같은 식습관을 변화함으로써 장 내의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건강 보조식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일 뿐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민성 대장이 있거나 식이습관을 잘 지켜주시는데도 장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절대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를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섭취하고 계신 분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맞는 제품을 올바르게 섭취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